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지난번까지 설명드린 것은 에스북카 세력과 전주 향리들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북카가 그 전라도 알림사 정지상을 잡아 가두니까 향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지상을 구해내고 에스북카하고 그 접반사 홍은철을 잡아 가뒀죠. 여기서 이제 그 에스북카 수행 세력과 전주의 향리들 간의 충돌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정지상이 이제 에스북하고 홍은철을 잡아 가둬놓고 이제 송도 개성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에스북하가 개성으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는 아직은 그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기황후의 오래비 기철이가 태사도라는 벼슬을 가지고 고려 조정 전체를 아직은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지상이 원나라에서 온 그 의향사 에스북하를 잡아 가뒀다는 것은 사실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이 이제 그 정지상을 감옥에 가두고, 또 전라도에서도 전주 목사 최영기, 그리고 전주의 향리들 이걸 전부 체포해서 전부 감옥에 가두고 에스북하고 홍은철을 석방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북하 감금 사건은 전주 최씨가 위기에 처한 3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1355년에 전주 목이 부곡으로 강등되게 되는 사건이죠. 목은 고려의 최고 지방 행정단이고 부곡은 천민들이 사는 고을이에요. 그래서 부곡에 사는 부곡인은 과거 응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곡에 사는 부곡인은 과거 응시권이 박탈돼요. 과거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주목이 부곡으로 강등이 된다는 얘기는 전주에 사는 모든 주민, 양반, 향리, 그 양인 할 것 없이 전부 천민으로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주 최씨 가문에 끼친 영향을 보면은 알렘사공 최용생이 사천으로 응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훈공 최용각이 금교 대호군에서 수졸로 강등이 돼요. 그리고 판사공 최용갑이 재신반열에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고, 3세 동정공 최의린이 요절하게 되죠. 이 4개 사건, 알렘사 공파, 대호군 공파, 판사 공파, 중랑자 공파, 이 4개 파의 모든 파의 관련된 이 사건이 에스북하 감금 사건하고 1, 2년 상관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이 에스북하 감금 사건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에스북하하고 이제 전주의 향리들이 충돌을 했어요. 홍은철이, 접반사 홍은철이 정지상이 그 원나라 사신 에스북하를 무시한다고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북하는 원래가 이 폐악스러운 사람인데 쟤를 모함한다 그러니까 바로 정지상을 잡아서 체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정지상이 향리들을 선동하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고려사 정지상 열전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리들하고 에스북하를 수행하고 수행원하고 사이에 무력 충돌이 붙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싸움이 벌어졌겠죠.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과연 그냥 맨몸으로 싸움이 벌어졌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에스북하가 전주를 딱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리 들고 나서 이걸 뒤집는 거기 때문에 칼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스푸크하고 홍원철을 향리들이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라 가다 버린 거죠. 고려사 열전에서 정지상전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지상은 예스푸크가 차고 있는 금패를 빼앗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 금패라는 게 신분증인데, 말하자면은 원나라 황제가 내려준 신분증이에요. 이 신분증을 이제 뺏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지상이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충청도 공주에 들러서 성녀를 붙잡았다. 성녀가 누구냐면 예스푸크의 동생으로 금교대호군이에요. 금교대호군으로 있는 성녀를 잡았어요. 공주로 가다가 정지상이 성녀를 세몽동이로 내려쳤는데 며칠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가다가 정지상이가 서울로 가다가 이제 전주를 떠나서 서울로 가다가 공주에 들러서 예스푸크 동생 성녀를 때려 죽여버린 거죠. 정지상이 서울로 돌아와서 왕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임금이 깜짝 놀라면서 정지상을 순군옥에 하옥시켰다. 이게 정지상이 임금의 측근이라 하지만 엄청난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 원나라가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원나라 기황후의 오래비 기철이가 태사도라는 벼슬을 가지고 조정에 멀쩡해 눈을 뜨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나라에서 황제가 보낸 사신을 잡아 가다 뿌렸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예스푸크 사건하고 공민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지상은 공민왕의 측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민왕이 배원 정책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지금 정지상이 전주에서 했던 말들은 1년 후에 공민왕이 실제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기를 누설한 거죠. 그런데 과연 정지상이 앞으로 원나라를 배변하겠다는 공민왕의 그 속내를 읽고 있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설령 정지상이 공민왕이 앞으로 배원 정책을 벌릴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섣부르게 급발전해서 천기를 누설시켜버리면은 공민왕이 앞으로 벌리는 배원 정책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만약에 정지상이 전주에서 했다는 그 말을 기철이가 들었다면은 공민왕을 가만둘 리가 없죠. 아마도 몰아내고 왕을 바꿨을 거예요. 공민왕 이전까지 모든 왕은 한 번씩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공민왕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놓고 보면은 예스푸크 사건은 공민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보여요. 그냥 정지상이 저질렀거나 아니면 정지상을 누군가가 뒤에서 조절했거나 저는 그랬다고 보죠. 아직 기철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이렇게 급발전해 가지고 앞으로 공민왕이 1년 뒤에 하려는 그 배원 정책의 천기를 누설해서 기철을 때려 죽일 거다 그러면 기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 정동행성 원해랑 정휘를 현장에 파견했다. 현장은 전주죠. 이 정동행성이라는 조직이 뭐냐 하면은 정동행 중서성 하는 건데 일종의 총독부예요. 총독부. 이 정동행성은 정동, 동쪽을 정벌한다는 얘기인데 일본 얘기예요. 일본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총독부예요. 전주 목사 최영기와 향리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서울에서 말하자면 총독부에서 이제 관리가 내려와 가지고 전주 목사 최영기를 비롯해서 전주의 향리들,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그 관원들 전체를 다 체포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